자, 이번 시간에는 앞전에 만들었던 1번부터 4번까지의 부품을 조립을 해서 지금처럼 조립도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분해를 해서 지금처럼 분해도까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조립도와 분해도를 오토캐드로 넘겨서 이와 같은 그림을 표현할 거고,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도 각각의 부품에 대한 2D 도면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부터 쭉 한번 해볼 건데, 아마 조립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저는 어셈블리 조립 작업을 할 겁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가장 먼저 어셈블리 시작이라 그래서 찾아보기 나오죠. 이 찾아보기 기능이 어떤 기능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제일 먼저 부품을 삽입하는 찾아보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기준이 되는 제일 먼저 불러오는 형상의 기준이니까 찾아보기에서 저는 1번 형상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 1번 형상이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쪽에 보면 앞에 F자라고 붙은 게 어떤 거였습니까? 현재 이 부품은 고정되어 있다, 기준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부품을 불러왔고요. 이제 2번 부품을 불러올게요. 부품 삽입에서 찾아보기에서 이제 2번을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면은 2번 부품이 들어왔는데, 이 부품에 대해서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고요. 그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 부품을 자유롭게 선택한 부품만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어떻게 하죠? 이 작업은 사용자가 조립하기 쉬운 위치와 방향으로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이동, 오른쪽 버튼 누른 채로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대충 위치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그죠? 이제 조립을 할 수 있죠. 자, 조립을 하는 기능은 어떤 겁니까? 조립하는 기능은 바로 메이트입니다. 메이트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사용자는 메이트라는 부분을 선택할 건데, 이 메이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접하는 면과 접하는 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접하냐? 예를 들면은 제가 선택하는 1번의 이 평면과 제가 선택하는 2번의 이 평면이 서로 간에 접해라 선택하면은 두 평면이 이렇게 평행하게 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접한다라는 부분은 선택한 면과 선택한 면의 거리가 제로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두 개 면이 이렇게 접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뒤집기를 누르면은 반대쪽으로 접할 건지, 뒤집기 이런 모양으로 접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씩 클릭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맞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조립을 끝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립했으면은 이제 마우스 가지고 움직이면 얘는 이제 그 위에서만, 그죠? 이 평면 위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어디랑 어디를 조립할 거냐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구멍과 여기 구멍 있죠. 즉 이 구멍에는 나중에 나사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나사를 기준으로 조립한다 그러면 여기 원통면 클릭, 그리고 여기 원통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통면과 원통면끼리 조립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조립이 동심인가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실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이 이제는 그죠? 조립을 하려면은 회전이 되면 안 되니까 어디랑 어디가 조립되면 될까요? 어디랑 어디가 달라붙습니까? 그렇죠? 여기 측면하고 클릭, 어디입니까?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여기 측면, 이 측면과 이 측면을 붙여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측면끼리 조립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네들에 대한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측면끼리 붙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캔슬할게요. 캔슬 해가지고 지금은
측면과 측면에 대한 폭이 달라도 얘네들에 대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좀 더 그죠? 측면을 붙이는 게 아니고 메이트 가서 사용자는 여기 측면하고 클릭,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측면을 지금처럼 일치, 자, 그죠? 일치라 그래서 얘를 붙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평행, 자, 평행 작업을 해야지 얘네들에 대한 폭이 달라도 두 손에 대한 각을 잡을 수 있거든요. 두 면은 서로 간에 평행되어라. 이게 오히려 더 맞는 조립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두 평면은 평행하게 조립한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더 이상 얘는 움직이지 않는 조립이 되었습니다. 조립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조립했으니까 이제 다음 부품도 조립을 할게요. 어떻게? 부품 삽입에서 찾아보기를 합니다. 지금은 3번 부품을 선택하고 열기 했고요.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부품이 들어왔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품은 어떻게 조립이 되냐면 지금 이거죠. 지금 3번 말고 4번을 먼저 불러왔다라는 4번을 먼저 불러올까요? 요거 일단 제가 뒤로 돌릴게요. 언두해서 뒤로 돌렸습니다. 이제 4번 부품을 조립하겠습니다. 부품 삽입에서 찾아보기에서 4번인 축, 4번 축을 하나 적당한 위치에 클릭했고요. 자, 그리고 4번은 현재 이 방향으로 조립되는 게 아니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대충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조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화면을 이동하거나 회전했고요. 자, 조립해 볼까요? 메이트 가서 조립합니다. 어디랑 어디가 조립되죠?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원통면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원통면 안으로 들어가라 해서 원통면 클릭, 그리고 OK 누르면은 일단은 중심축이 맞았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근데 조금 전에 실제로 우리가 조립도를 봤을 때 어디랑 어디가 만나냐면은 바로 이 면이죠. 여기 면과 여기 면이 서로 간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1번 부품의 측면하고 4번 부품의 측면끼리 이렇게 조립을 할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죠? 자,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렇게 사용자가 선택하는 여기 측면하고 어디가 조립됩니까? 그렇죠. 이 측면이죠. 1번의 측면과 4번의 여기 측면이 메이트로 일치해라. 확인 누르면은,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조립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불러올까요? 이제 마지막 3번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품 삽입, 찾아보기 3번을 선택하고 열기 했고요.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면은 3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3번을 어떻게? 3번은 이 구멍과 이 구멍을 맞출 겁니다. 메이트에서 여기 축의 원통면은 3번의 구멍 쪽으로 들어가면서 조립되어라 확인했고요. 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은 얘는 이렇게 현재 뱅글뱅글 돌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처럼 측면과 측면을 붙이지 말고 바로 평행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그죠? 여기 평면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안쪽 면입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안쪽 면하고는 두 개가 일치되지 말고 평행되어라 라고 잡아주면은 이 두 면은 서로 간의 폭이 다르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 조건으로 조립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조립이 다 끝났죠. 실제로 움직여 보면은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움직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우리가 부품 이동, 그죠? 위쪽에 보면은 부품 이동이 있는데 부품 이동에 가서 지금은 자유롭게 드래그하는 건데 제가 충돌 검사 체크하고 충돌 시 정지에 체크가 된 상태에서 자, 확인하고 움직여 볼까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죠? 예, 좀 들어가네요. 다시 볼까요? 부품 이동해서 충돌 검사하는데 충돌 시 정지되어라. 그리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은 그죠? 얘는 충돌되었을 때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충돌되면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돌과 간섭에 대한 체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조립을 끝냈고요. 자, 조립을 끝냈으니까 이 조립도 제가 저장할까요? 저장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거 클릭해서 전체 저장했고 요거에 대한 어셈블리 이름을 제가 이렇게 0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품은 예, 이렇게 어셈블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조립품만 제가 저장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조립품이죠. 이 조립만 저장했는데 위쪽에 있는 분해도도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자, 분해도 조립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해도 조립 어떻게 하죠? 분해도도 우리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분해도를 작성할 겁니다. 위쪽에 있는 분해도, 이 분해도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제 분해되는 장면이거든요. 분해도를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가 분해를 시킬 형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먼저 축 4번 형상을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줄여가지고요. 사용자가 선택하는 4번 형상을 어느 방향으로 분해할 겁니까? 저는 X방향 화살표를 누른 채로 쭉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잡아주고요.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해가 되었죠. 자, 다음은 또 요거 3번 부품을 선택하고요. 제가 선택한 3번 부품은 X방향 분해인가 Y방향 분해인지 X방향 분해인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데 저는 X방향으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쭉 이렇게 X방향 분해했고요. 적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1번 부품을 선택을 해서 분해할게요. 사용자가 선택한 이 1번 부품은 지금은 Y방향입니까? Y방향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적용 그리고 마지막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분해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해된 장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분해되었는지 분해되어 있는 그 선, 그 경로도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 경로를 표시하는 게 바로 분해 지시선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는 제가 선택한 이 원부터 제가 선택한 이 원까지 분해가 되고요. 또 여기 원까지 분해가 된다 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분해되는 그 경로, 그죠? OK 버튼 누르면 얘네들은 이 경로를 따라서 분해가 되었다라는 그 길을 안내해 주고요. 확인 그리고 또 볼까요? 이번에는 또 그죠? 예. 다시 어셈블리인가요? 그죠? 어셈블리 가서 다시 분해 지시선을 뽑겠습니다. 어떻게?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원부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구멍까지 예. 다시 ESC 누르고 잠깐 다시 ESC 누르고요. 예. 종료 안 했구나. 아까 그죠? 아까 스케치에서 제가 스케치 종료 버튼 눌러야 되는데 스케치 종료 버튼이 이건가요? 예. 스케치 종료 버튼을 꼭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눌러야지 얘네들이 적용되고요. 다시 어셈블리 탭에 가서 선을 그릴게요. 어떻게? 여기 구멍부터 어디로? 여기 구멍까지 우리가 만들어지는 분해되는 경로를 만들 수 있죠. 이게 맞으면 확인 버튼 눌렀고 그리고 예,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해야지 지금처럼 분해도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해도가 생성된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시 저장할게요. 이렇게 다시 분해도까지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조립도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2D 도면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2D 도면은 제가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물론 크게 만든다 그래서 뭐 A0, A1 이런 용지를 크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전체 그림을 한 번에 표시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2D 도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장한 다음에 이제부터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품을 만들었고 만든 부품에 대해서 조립을 했고요. 그 형상에 대해서 이제부터 도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그냥 A3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형식 표시에 체크를 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도면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찾아보기, 사용자는 찾아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일 방금 작업한 어셈블리입니까? 조립도를 제가 도면으로 뽑을 겁니다. 근데 조립도를 뽑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표시 형태가 잠깐 설정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미리 보기 되고요. 자, 한번 미리 보기 볼까요? 아래쪽에 미리 보기 체크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분해도가 나왔죠? 분해도가 나오는데 저는 정면에서 보는 그림이냐 위에서 보는 그림입니까? 아니면은 옆에서 보는 그림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등각으로 보는 그림을 조립으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은 일단 배율 척도는 1대1이네요. 1대1 상태로 해서 적당한 위치에 그죠? 이렇게 1대1 상태로 해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는데 자, 위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해된 장면을 만들 거냐 그죠? 이렇게 아니면 그죠? 이렇게 해서 분해되는 장면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분해되는 장면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니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먼저 분해도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다음은 또다시 모델 뷰, 사용자가 또다시 모델 뷰를 이용을 해서 아까처럼 찾아보기를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열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등각도 표현할 거고요. 그런데 이 등각도는 제가 이렇게 분해된 장면이 아닌 요거 체크 풀어볼까요? 체크를 풀면은 체크를 하고 요거를 클릭하면 조립된 장면도 형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제가 1대1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형상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분해된 장면이 아니다. 그죠? 분해된 장면이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먼저 형상을 표현해 놓고 클릭하면은 조립 상태, 클릭하면은 분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은 형상을 만들 수 있는데 참 지금은 하나 그죠? 조립된 상태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림을 뭐 이거든 해당되는 그림을 클릭해 놓고 클릭한 상태에서 체크를 풀어버리면 조립된 상태로 도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하나는 조립도, 하나는 분해도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아래쪽에다가 1번 부품을 바로 조립할게요. 1번 부품을 도면 뽑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도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 그림에서 전체 도면에서 전체 그림을 다 같이 그릴 겁니다. 자, 1번 그림에 대한 그림은 이런 그림이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걸 정면 잡아서 측면도와 아래쪽 그림을 뽑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모델 뷰를 선택을 하고 찾아보기를 하는데 지금은 1번 부품을 같은 도면에 배치할 겁니다. 열기. 그리고 1번에 대한 그림은 앞쪽에서 보는 미리 보기가 아닌 위에서 보는 이 그림을 정면 잡을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배율은 그죠?
시트 배율 크기 1대1로 잡겠습니다. 해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우측으로 뽑아서 클릭,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1번 그림도 같이 배치했죠. 근데 안쪽에 볼까요? 자, 1번 부품의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해칭 모양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오토캐드에서 말하는 해칭 모양 들어갔죠.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미리 해칭을 그려놓고 넘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단면 처리하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뷰 레이아웃에서 부분 단면도를 실행합니다. 어떻게?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릴 부분 이 그림이죠. 여기 그림에 대충 클릭, 클릭, 클릭 하면서 우리 오토캐드도 마찬가지인데 그 단면도를 그리려면은 스플라인으로 해서 자유곡선 그렸죠. 여기도 스플라인 형태로 자유곡선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깊이는. 자, 지금 제가 여기 그 테두리를 그렸는데 테두리를 그린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테두리를 그렸냐면 여기 구멍을 표시하려고 테두리 그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깊이는 사용자가 이 구멍을 딱 클릭하면 이 구멍에 대한 그림이 측면도에 아니면 아래쪽이죠. 저면도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그림을 완성했고요. 자, 다음은 2번 그림도 추가적으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1번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2번입니다. 모델 뷰에서 찾아보기. 2번 부품을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즉 같은 화면에 다 같이 그리는 겁니다. 자, 2번에 대한 도면은 어떤 그림이죠? 2번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를 기준 잡아서 오른쪽, 왼쪽, 아래쪽 다 같이 그렸죠.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 그림이죠. 그죠? 위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보는 이 그림을 기준 잡아서, 그런데 배율은 시트 배율 크기 1대1로 잡아서, 그죠? 아니면은 사용자 정의 배율 1대1로 잡아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오른쪽 방향 클릭, 그리고 왼쪽 방향 클릭, 그리고 아래쪽 저면도 클릭 해서 이 그림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2번 그림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위치는 나중에 CAD에서 옮기면 되니까 이렇게 위치 잡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2번 그림을 볼까요? 자, 2번 그림을 보면은 아래쪽에 또는 위쪽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죠. 해칭 표시가 들어갔죠. 해칭 표시는 우리 앞전에 1번 그릴 때랑 마찬가지로 부분 단면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2번 그림에 사용자는 부분 단면도를 그리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그 부분 단면에 대한 스플라인, 자유곡선 그릴 겁니다. 대충 그래서 클릭, 클릭, 클릭하면서,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스플라인이죠. 스플라인을 여러분들이 그림하고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쭉 그리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첫 번째 점과 끝점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클릭했고요. 그러면 방금 작업한 테두리는 어떤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했냐면 아래쪽에 있는 이 원이죠. 이 구멍을 표시하려고 테두리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을 딱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까지 들어가면서 안쪽에 나사까지 표시됐고요. 2번 작업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번도 그릴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3번도 좀 작업합니다. 모델 뷰에서 찾아보기에서 3번을 선택하고 열기 했죠. 자, 3번에 대한 그림은 기준이, 자, 3번 그림 볼까요? 이렇게 3번 그림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와 아래쪽 저면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인데, 그죠? 이 그림인데 사용자 비율이 1대1이죠. 이렇게 1대1 잡았고요. 아니면은 뭐 시트 비율 1대1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 우측면도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저면도 클릭, 이 형상이 맞으면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그림도 다시 보시면
지금 위쪽에만 부분 단면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구멍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부분 단면도에서 사용자는 그 테두리를 쭉 그려나가죠. 여기쯤부터 이렇게 테두리를 쭉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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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꼭 닫아야죠. 이렇게 닫아서 보면은 깊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여기에 테두리를 그린 이유는 그렇죠. 이 구멍을 표시하기 위해서 테두리 그린 겁니다. 확인 누르면 테두리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번이죠. 4번 형상을 다시 2D 도면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4번 그림은 현재 그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회전체니까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우리는 지름이라는 기호 하나만 가지고도 이 형상이 원통인 줄 아니까, 그래서 모델 뷰에서 찾아보기를 하는데 4번 부품을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4번 부품에 대한 부분도 그죠? 사용자는 사용자 정의 비율을 1대1로 잡든지,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1대1로 하든지 아니면은 시트 배율 1대1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딱 클릭하면은 지금은 하나만 만들어 주면 끝납니다. 요거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죠? 사용자가 만든 1번부터 4번까지 그림과 조립된 그림과 분해된 그림을 다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사용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그림을 오토캐드로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DXF로 바꿨죠.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떻게 파일을 DXF로 저장하겠습니다. DXF로 저장하는데 이름은 이 이름으로 하고요. 저장 버튼 눌러서 이렇게 DXF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저장할까? 이번에 그냥 저장입니다. 그냥 저장을 누르면 요거는 그냥 솔리드웍스 도면으로 저장되는 거죠. 제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얘는 솔리드웍스 도면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을 해서 DXF로 저장하는 거는 오토캐드 파일로 저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모델링 되어 있는 파일들을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분해했고 각 부품별로 도면을 뽑아 가지고 2D 도면 작업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오토캐드로 상세하게 치수 기입과 도면층 분류 이제 이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